윤석열 대통령의 네. 부친 네. 윤기중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어제 돌아가셨죠? 어제. 네, 어제. 어제 속보로 떴는데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좀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족장. 네. 그래서 뭐 조문이나 조화 이런 거 사절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몇 번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아버지랑 이제 그 애틋한 관계인지가 많이 이제 저기 조망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윤기중 교수님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특히나 이제 통계학 부분에서 많이 업적을 남기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소신, 그리고 어떤 가치관, 이 형성에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얘기도 좀 아무래도 결혼도 늦게 하신 편이고, 그리고 또 사시 합격도 좀 늦게 하신 편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모님 같았으면 좀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뭐 결혼이 됐거나 사시 합격에 대해 가지고 자기한테 뭐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셨고요. 네. 구술을 하는데도 묵묵히 보고 계셨군요. 아, 그게 진짜 아마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요. 아, 저는 뭐 쉽지 않죠.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윤 대통령하고 네. 돌아가신 윤기중 교수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자료 사진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버지가 윤 대통령을 찍은 네. 애기 윤석열이네요. 흑백 사진이군요. 교수님도 애기였을 때 흑백 사진이셨나요? 저도 흑백이었죠. 아, 네. 변호사님도 흑백. 예. 네, 저만 컬러였던 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예?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죠. 치사한데 동료 의식이 없어. 동료 의식이. 근데 되게 미남이셨네요. 근데 아버님이 특히 미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버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리고 92세로 돌아가셨는데 진짜 어쨌든 장수하셨죠. 요즘 기준으로 봐도 좀 장수하셨는데 덕분에 그래도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거예요? 오. 저기 제일 우두머리처럼 서 계시는 분. 오. 이게 스카웃이네요, 보이스카웃. 아. 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 이제. 윤석열 이거 대통령 팬티 입고 네. 빤스를 입었군요. 네. 지금 우리 반 안 나가죠?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나갑니까? 네.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니 그냥. 예. 근데 그 사법고시를 구수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보통은 글쎄요. 저희 부모님 같았으면은 넌 언제까지 할래? 때려쳐라. 너 계속 할래? 라는 거는 좀 몇 번은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보통의 부모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상적이진 않죠. 쉽지 않은. 이게 결혼을 안 한 것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집사부일체 이제 컨셉을 해가지고 또 네. 그 밥해주는 그런 맞아요. 영상도 찍었었는데 얘기 그때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직업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한 번 이제 태평양 가가지고 근무했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한 네. 적이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었을 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변호사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을 하는 그거 뭐 변호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차라리 네가 검찰에서 나올 거면은 그냥 밥집을 해라라는 말씀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이거 진짜 변호사님처럼 나도 훌륭하신. 화가 나는데 당사자 얼마나 화가 날까 정말. 아니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가셨는데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근데 좋은 뭐- 얘기만 합시다. 돈벌이 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럼요. 뭐 정의로운 변호사도 있을 수 아니요, 있고. 변호사 업무에 대한 좀 제가 좀 가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렸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르신들이니까. 그럼요.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이제 네. 92세까지 사시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까지 이제 보다가 네. 돌아가신 게 저는 뭐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윤기중 교수님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근데 그때
뭐 대통령의 부친이니까 얼마나 좀 각별하게 그렇죠. 대접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때 일체 특혜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셨다. 아.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다. 따로 조치도 뭐 없이. 그렇게 했다는. 그건 참 감동적인 일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홍남기 그 전 부총리인가 그분이 경제부총리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되게 서울대 병원에 특혜 입원시킨 적 한 번 있었는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니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은 네. 아들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 모시고 싶은 생각이 인지상정으로 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임종도 지키신 게 딱 윤석열 대통령 딱 도착하시고 20분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좀 진짜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때 윤 교수가 윤 대통령한테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나요? 뭐 하세요? 뭐 장학 퀴즈입니까? 아니 피디님이 이거 읽으라고 시켰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네 정말. 그게 이제 의식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아들한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자랑은 아닌데 저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못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항상. 이 이야기는 후토크에서 또 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